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불면증의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두 번째 시간, 수면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수면 효율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인지행동 치료는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적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 강의인 수면 위생, 수면 효율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있어도 정말 훌륭하게 스스로 약의 도움 없이 불면을 극복하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종종 나 수면제 안 쓰고 잠 잘 자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매번 숙제 내드리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정도 정말 고생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만족할 만큼 주무시게 되세요. 그래서 앞선 강의도 중요하고요. 이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 효율에 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잘 자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수면 효율은 약간 이상한 관점입니다.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정말 이거 그대로예요. 잘 자려면 포기해야 돼요. 잠을 잘 자고 싶은데 잠을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수면 효율의 기본 개념은 이불 속에서 머무른 시간을 이제 분모로 놓고, 그리고 실제 수면 시간, 내가 의식을 잃은 시간이 있죠. 기억 안 나는 시간, 그 시간을 분자로 놓고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만든 것을 수면 효율이라고 합니다. 내가 7시간을 누웠는데 7시간을 이제 자게 된다면 수면 효율은 100%가 될 거고요. 내가 5시간을 누워 있는데 4시간을 이제 잠을 잔다면 수면 효율은 80%가 되겠죠. 그래서 수면의 인지행동 치료, 이제 불면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수면 효율의 목표치를 85로 설정을 합니다. 종종 정말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수면 효율 자체를 80%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목표치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8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면 효율을 계산하는 예시를 아래 적어놨습니다. 21시 9시에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23시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잠이 든 거예요.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6시에 이불 밖으로 나오셨대요. 쇼츠, 인스타를 보다 보면 1시간 정도는 금방 가죠. 이 패턴이 분들이 요즘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꼭 이불 밖에서 활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실제 수면 시간은 총 6시간이죠. 이제 의식을 잃은 시간이 실제 수면 시간이니까요. 23시, 11시부터 5시까지면 6시간. 그리고 이불 속에 머무른 시간은 21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 총 9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수면 효율이 66% 정도입니다.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자, 그 조건화 반응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죠. 이 개념을 알아야만 수면 효율도 수면 위생도 본인에게 맞게 적용을 할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각성이 된 상태와 침대와 이불의 그 촉감이, 느낌이 합쳐져 있는 것이 조건화 반응입니다. 처음 급성불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스마트폰을 봐서 잠을 못 잔다지만,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침대와 이불에 부비적거리면서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스마트폰과 스트레스를 안 받게 이제 관련이 없어지더라도 이불 자체에 내 불면에 대한 짜증과 분노,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이불을 만지게 되면 그게 떠오르면서 오히려 잠이 깨버린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만성불면은 내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자요에 더해서 이불이 닿으면 오히려 깹니다. 이 상태가 만성불면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 보세요.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한다는 것은 각성 상태와 이불과 침대 촉감을 합치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5시에 눈을 떠 1시간 동안 이제 또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잠을 잘 수 없게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것을 모르게 되면 왜 스마트폰을 중단하고 밖으로 꺼내야 되는지, 또는 스마트폰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이불 밖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세요. 그냥 의사가 시키니까 한다와 내가 나를 잠을 못 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스스로 못 자게 나를 불면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결과 수면 효율이 66%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수면 효율이 66%라는 의미는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대략 한 44%,
계산이 틀렸네요. 34% 정도는 스스로 잠을 못 자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면 효율을 올리려면 뭐 방법이 어렵지는 않죠. 23시까지 이불 밖에서 버티다가 23시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5시에 눈을 뜨면 이불을 팍 차고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침대 안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분모가 줄어들게 되고, 잠자는 시간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죠. 내가 마음대로 잠자는 시간을 늘릴 수 있으면 애초에 불면이라는 질환은 존재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효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불빛을 점점 낮추면서 이제 졸린 단계가 돼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박차고 나오는 겁니다. 부의적거리고 계시면 스스로 잠을 못 자게 훈련시키는 것밖에 되진 않아요. 여담이긴 한데, 그래서 코로나 때 재택근무 하시면서, 또는 학교 수업도 그때는 이제 집에서 받았잖아요. 그때 불면 환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강의 듣고 침대 위에서 강의 듣고 하시다가 각성과 이불, 각성과 침대가 연결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냥 불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류의 불면은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이것을 설명해드리다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게 올려야 되지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이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을 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하셔서 22시 30분, 10시 반에 스마트폰 사용을 종료하고 30분 정도는 내가 독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독서하기 좋은 책이 이때는 시집입니다. 글자가 몇 자 안 되기 때문에 조명이 낮더라도 글에 눈이 잘 들어오고요. 전반적으로 시가, 저는 좀 졸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는 시집입니다. 30분 정도 이제 이불 밖에서 독서를 하시고, 이불 안에서 제발 좀 책 읽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시에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23시 30분에 의식이 소실됐습니다. 이제 기절을 하신 거예요.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왜냐? 눈 떠지는 시간도 어차피 조절 안 됩니다. 그냥 5시에 떠질 거예요. 잠드는 시간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5시간이 눈에 떠서 눈 뜨자마자 이불 밖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불 밖으로 나오셔서 스마트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수면 시간은 6시간, 아까 앞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6시간 30분. 그럼 수면 효율은 대략 92%가 정도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실제 수면 시간이 30분이 줄어들었나요? 그래도 대충 90%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제 상황일 테니, 아까 말씀드린 수면 효율 목표치인 85%보다는 이제 높아지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이겁니다. 그런데 6시간 또는 5시간 반보다 더 잠을 자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요, 수면 효율을 일단 85% 이상 올린 다음에 잠드는 시간을 조금씩 당기시는 거예요. 깨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깨는 건 그냥 깨버리는 거고요. 깬 상태에서 이불에 부비고 있는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화로 스스로를 불면에 빠뜨리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잠드는 시간을 앞으로 당기는 수밖에 없는데, 잠드는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당기지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좀 받고 운동을 이제 하고 낮잠을 줄이고 하면은 잠드는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 당길 수가 있어요. 또는 빛을 조절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원래는 내가 주황색, 그러니까 전구색 조명에 노출이 되는 시기가 10시부터고 스탠드를 10시 반에 이제 키면서 11시에 잠을 자는 세팅이었다면은 30분씩 이제 조명을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억제가 서서히 풀리게 되면서 30분씩 잠드는 시간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수면 효율이 85% 이상일 때만 작동을 합니다. 수면 효율이 85%보다 이제 떨어질 때는 잠을 못 자고 고통받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 수면 효율을 늘리는 게 일단 먼저고요. 그 다음에 잠드는 시간을 조정해서 전체 총 의식을 잃은 잠자고 있는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면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 두 가지를 두 강의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강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조건화 반응, 두 번째 수면 위생, 세 번째 그리고 수면 효율, 이 세 가지 강의를 설명해 드렸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지 않고 수면을 개선시키고 싶거나, 또는 수면제를 먹고 싶은데 수면제를
끊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3가지 강의를 보시고 숙달시키셔서 꿀잠 주무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